오늘은 10년차 개발자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작은 개발자입니다. 플러터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니 저는 어떻게 플러터를 배우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발을 막 배우시는 분들이 개발을 시작할 때 개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평생 공부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10년차 개발자는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배우는지 요즘 배우고 있는 플러터를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플러터를 메인 개발 기술로 쓰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바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다가 다트로 플러터를 개발하는 것은 작은 배움은 아니에요.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동시에 바뀌었고, 이 정도의 변화는 개발자 인생에서도 몇 번 없는 메인 기술의 전환입니다. 이직을 자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여러 기술을 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기술만을 사용하면서 직업을 구하고 경력을 쌓아갑니다. 자바 스프링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따라 파이썬 장고나 자바스크립트 노드.js로 기술을 바꿔가면서 개발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개발자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메인 기술이라는 게 있고,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편하고 개발자에게도 더 좋거든요. 개발자가 이렇게 완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개발을 처음 배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처음 개발을 배우는 분들과 개발을 배워봤던 개발자의 공부 방법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요. 개발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학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지,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개발 자료가 많고 문서화도 잘 되어 있어서 책이나 잘 정리된 온라인 문서 강의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직접 듣는 강의나 동영상 강의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플러터를 배우기 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개발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개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개발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백엔드냐 프론트엔드냐 웹이냐 모바일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험이 많은 개발자처럼 기술적으로 깊게 고민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트나 플러터라는 것은 새로운 것 같지만, 이것도 예전에 자바를 개발하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해봤던 개발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트와 플러터를 만들어낸 개발자의 취향으로 이곳저곳 해서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다 섞어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건데 왠지 해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샘플 프로젝트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글자의 입력을 받아주는 것을 안드로이드에서는 에디트 뷰라고 하는데요. 플러터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플러터 에디트 뷰라고 검색을 하면은 플러터에서는 텍스트 필드라고 바로 나옵니다. 다른 프레임워크지만 프로그래밍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찾아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글자의 입력이 변동되었을 때 알기 위해서는 보통 결과를 받아보는 리스너라는 것을 붙이는데요. 이번에는 플러터 텍스트 필드 리스너라고 검색을 해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거는 자바랑은 좀 달랐어요. 펑션을 바로 컨스트럭터에 붙여서 쓰고 있는데요. 더 불편하라고 만들어진 새로운 기능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새로운 것들은 배워두면 편리합니다. 개발자 세계에서는 완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개발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든 개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개발하다 보면 문제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동작하게끔 만들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욕할 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 플러터 영상에 상태 관리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이 댓글로 개발 스터디를 추천해 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코드를 보고 조언을 해준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력이나 실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경험들은 다 다르고, 무언가를 해결해 본 경험자의 한마디가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스터디를 찾고 참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저는 조금 다르게 발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냥 계속 개발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3개의 완성된 앱을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앱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 상태 관리를 사용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서 더 좋은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프로바이더 패턴으로 바꾸어서 만들어 봤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은 게덱스에 정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못해서 수많은 삽질을 하였지만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다트와 플러터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플러터를 시작하고 6개월 동안 3번 앱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플러터에 대해 한 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기는 한데 잘 동작하는 앱을 만들기는 하였습니다. 뭐든지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의나 좋은 말고도 그냥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요. 영상 강의나 책에서 벗어나서 긴 시간 스스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완성해 보면서 응용과 실전을 배우는 것이 실제 개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초기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로딩 시간을 길게 냅뒀습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고쳐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좀 배우고 나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고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 4번째 앱을 만들 때에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개발은 배우면 배울수록 배우기가 쉬워지고 처음 배웠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개발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 개발을 공부하기 힘든 이유는 귀찮아서일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배워둔 게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